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려운 부분 다 끝났어요. 예, 이제는 정말 단순한 게만 남았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지금까지 단순한 게가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좀 이제 복잡했죠. 개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했었어야 되니까 진짜 이제는 쉬운 것만 남았어요. 그냥 먼 정부 때 뭐가 일어났다 이 정도만 캐치하면 끝나요. 예, 자, 지금부터는 자, 직선제 개헌 이후 정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됐죠. 자, 중요하죠. 서울올림픽은 사실 체육계보다도 역사 쪽에서 더 의미가 깊은 올림픽입니다. 냉전이 50년대 이제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 공산 진영에서 올림픽이 일어나면 공산 국가들만 참여하고 자유 진영에서 올림픽이 일어나면 자유 진영들만 참여를 했거든. 서울올림픽은 거의 유일하게 공산권과 자유권이 합쳐져서 올림픽을 치른 거의 유일의 올림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게 불가능해. 소련이 망했거든. 91년에 소련이 망했거든. 자, 그래서 서울올림픽 개최는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여서야대 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큰. 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이 어디지? 그렇지, 국민의힘.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당이 어디야? 더불어민주당. 자,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의 당을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도 여서야대지. 국민의힘이 의석이 더 적잖아. 자, 어쨌든 그런 여서야대 전국에서 야당 주도로 50비리 청문회가 개최가 됩니다. 전두환 정부의 비리를 털기 위한. 근데 사실 이거 비리 털다 보면 노태우도 털리거든. 그래서 노태우 쪽에서는 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고 여대야소 전국으로 개편하면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만들어냅니다. 자, 물론 뭐 이런 거는 그냥 정치적인 얘기니까 사실 요새는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잘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올림픽 이후에 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했다는 거고, 사실 이 시기에 유엔 가입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남북 관계에서 같이 볼게요. 자, 김영삼 좀 볼까?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서 고위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하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구속을 통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고, 자, 지방자치제도와 금융실명제도 별표 3개씩 갈기십시오.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현대사 문제 비중이 꽤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선지로라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 김영삼 때 일어났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둘 수 있도록 하고, 세계무역기구에도 가입했고 임기 말에 외환위기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최초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자, 노태우 정부도 보수 정권으로 봐야 되고 김영삼 정부도 보수 정권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진보 정권이거든요. 자, 평화적 여야 정권이 일어나고, 자, 금빛 뜯기 운동을 해서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고요. 아이씨, 나라가 지랄을 해가지고 빚이 나는데 그거를 왜 국민들한테 갚으라고 하나? 이 엠병할 새끼들. 하여튼 지금에 와서 금빛 뜯기 운동 한번 해봐. 윤석열 바로 탄핵당할 걸. 그건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자,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서 햇볕 정책과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햇볕 정책이 왜 햇볕 정책일까? 이서부화에 보면 그 변태 둘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여행자의 옷을 벗기겠다고, 바람하고 햇님하고. 그치, 그 변태 새끼들. 바람이 강제로 벗기려고 했는데 안 벗겨지고 햇님은 따뜻하게 만들어서 강제로 벗게 만든 그 변태 새끼들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따온 정책의 이름이야. 자, 지금에 와서 보면 햇볕 정책은 어마어마하게 실패한 정책,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정책이었지만 사실 그 시절을 살았던 선생님으로서는 진짜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통일될 줄 알았어. 심지어 난 내가 군대 안 갈 줄 알았어. 통일돼서. 군대 가서는 이제 통일되면 최전방에 개마고원과 중강진이라는 것만 알고 왔지만, 그래서 그 시절 정책을 봤을 때 지금 와서야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그 시절에 우리가 도와준 거 가지고 어떻게 국민 생활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고 비대칭 전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막 정권을 계속해서 세습되어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이 씨발 저 새끼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빨갱이 새끼들이다 이렇게 된 거지. 진짜 그때만 해도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와서야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것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1차 남북 정상회담, 원래는 뭐 김영삼과 김일성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성립이 안 됐고, 그래서 김대중과 김정일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여기서 나온 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나중에 남북 관계에서 다시 정리해 줄 거고요. 자,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경의선도 복구하게 되죠. 자,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친일파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4.3 사건, 뭐 5.18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열려고 했지만 까보니
열린우리당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지금 현 민주당 전시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친일파가 더 많았어. 이거 민주당 발작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노무현 때가 지금 우리가 노무현을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의 유행어가 뭐였냐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유행어였어.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고,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기득권 세력들로서부터 어떤 무언가를 뺏어가려는 정책들을 많이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존 기득권 세력이었던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게 이제 탄핵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통과되진 않았지만. 자,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요. 자, 2차 남북정상회담도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김정일과 발표했던 건 14남북공동선언이죠. 자, 이명박 정부 가볼까요? 역시 여야가 정권이 교체됐고요. 자,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하천의 직강화를 통해서 직강화와 제방을 이제 잘 쌓고 정리를 하면서 하천 주역에 있었던 어떤 습지대를 많이 정리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명박이 서울시장 때부터 했던 정책이었어. 그걸 이제 국가 단위로 날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웬만한 하천변 옆은 같이 걸을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거의 전신이 이제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쌤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자연이 많이 이제 파괴됐다, 또는 뭐 이제 그 이제 공사 도급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어떤 휴식 공간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선생님은 높게 평가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때는 진짜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을 달립니다. 금강강에서 우리나라 사람 총 맞아 죽었고, 박왕자 씨 천안함 가라앉았고, 연평도의 포격도, 야 이거는 진짜 전쟁 날 뻔했어. 연평도 있을 때 선생님 군대 있었다. 그때 진짜 대포 소리 발령되고 전군 대기 발령되었어 진짜. 그리고 이거 비행기도 떴었어. 전투기도 떠가지고 진짜 평양 날려버리겠다고 난리가 난 걸 오바마가 강제로 틀어막았는데, 이제 뭐 왜 그랬을까 말은 많은데 참 진짜 민간인이 사는 섬에다가 포격을 한다? 야 이건 진짜 싸우자고 맞짱 뜨자고 건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얘들아. 진짜 이건 김정은이가 자기 실적 만들기에 미친 짓 한 거였어. 자, 박근혜 정부 때는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개성공단을 철수했고요. 다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이때 선생님이 첫 번째 선생님을 하고 있었지. 이제 인생의 첫 선생님을 하고 있었지. 참 할 말이 많은 이야기지만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고 여기서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의 촛불 시위가 전개됐고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을 인용하게 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 일단 이거는 마무리를 하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 프린트를 하나하나 따로 잘라서 보는 게 좋으니까 오늘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